네, 산업혁명이 다 안 끝났어요, 여러분. 뒤에 151쪽에 19세기 유럽의 문화가 있어서 이거 놓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겠습니다. 어쨌든 산업혁명 내용이 많네요. 19세기에는 과학의 세기다. 그래서 자연과학과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였다. 그 전에 과학혁명이 있었었죠. 17세기 때 뉴턴, 그렇죠? 그 뉴턴이 그 우주의 중력의 법칙을 만유인력의 법칙이죠. 그 중력을 발견하고 이 하늘에 있는 법칙 그리고 땅에 있는 법칙이 같다는 걸 증명하면서 엄청난 충격을 가져왔습니다. 그 모든 것이 사람이 이성적으로 법칙을 통해서 이 세상이 돌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전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뭐 이런 거였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이 이제 굉장히 확장된 아무튼 뭐 되게 놀라운 경지까지 간 거죠. 근데 19세기에는 그거보다 더 이제 더 발달했다는 거고 지금은 말도 못하죠 여러분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과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진짜 천재여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20세기에 그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이론 뭐라든지 뭐 양자역학도 나왔고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이제 나왔죠. 그런 것들이 이제 파생돼 가지고 어디까지 이론이 나오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촉근 이론 들어봤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 지식을 다 섭렵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나온 과학 지식을 거기다가 자신이 또 창조를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또 머리가 굉장히 좋고 과학 기술도 되게 발달한 민족이거든요. 그것도 만만치 않아요. 우리 한국 민족산 우리 민족이. 어쨌든 이때 유럽에 대해서 이제 볼게요. 처음에는 이제 키리 부분. 원래 키리 부인인데 키리 부인이 그 남자 프랑스 남자인데 이 사람도 그 과학자였었어요. 그래서 키리 부부, 키리 부인하고 그게 남편이죠. 남편이 좀 일찍 죽은 걸로 알고 있고 어쨌든 키리 부인은 그 폴란드 사람입니다. 폴란드. 그래서 자신은 과학과 수학에 대해 중시하면서도 폴란드 역사를 잃지 않았어요. 폴란드인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라둠인가? 여기 보면 라둠이죠. 라둠. 그 다음에 폴리 뭐더라? 폴리둠인가? 그 무슨 원자 2개 발견해요. 그래서 그 두 번째 발견하는 곳에서는 자기 조국인 폴란드 이름을 따서 이렇게 이름을 그렇게 지어요. 폴라둠인가? 그렇게 짓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노벨상을 2번 받았어요. 노벨 물리학이랑 노벨 화학상. 대단한 사람이죠. 노벨 물리상 받기도 어렵겠지만 물리학과 화학은 다른 분야잖아요. 다른 분야에서 이게 2개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폴란드에서도 최초고 슬라브족에서도 이 최초고 여성 최초고 또 이 사람은 되게 검소한 사람이에요. 그 라듐을 발견해가지고 그걸로 이게 방사선 뭐지 뭐와 연결됐다고 하는데 선생님이 과학적 지식이 좀 얕아가지고 어쨌든 과학선한테 아주 물어보세요 한번. 1차 세계대전 때 사람들이 이제 부상을 많이 당했는데 방사능을 통해 가지고 그 엑스라이 선 찍으면 그 뭐 보일 거 아니에요 뼛속에. 근데 이게 라듐과 뭔가 연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거 발견하는데 그래서 그 치료하는데 되게 많은 도움을 줬다고 해요. 근데 당시에 이제 프랑스에서는 좀 박하게 굴었던 것 같아요. 캐리 부인에게.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라듐을 구하기 위해서 미국을 간다고 하니까 프랑스에서 그제서야 이제 불이 이제 뭐 말리면서 뭐 지원해 주겠다고 막 근데 다 필요 없다 막 그러면서 그 기술을 뭐 그냥 무료로 뿌렸어요. 이 키리부인이.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찬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뭐지? 무덤도 프랑스 국가에서 이 남편하고 같이 이게 성대하게 그 뭐지? 그 장례식을 치러준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위인입니다. 진짜 이 사람은. 뛰어난 그 공부도 되게 독학으로 했고 애국심하고 그 독학 그 굉장히 악착같이 공부해가지고 프랑스에 유학 가가지고 참 아주 위대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검소하고 근데 죽을 때까지 근데 이 사람이 라듐이 그거 껴안고 있다가 방사능에 그냥 오염돼가 그 뭐지 그 피폭 같은 거 방사능 피해를 받은 거죠. 사실 그 사람들 몰랐은 거예요. 이제 그 방사능 수치 그게 신비한 약이 아니라
사람에게 해가 된다는 거 그때 몰랐던 것 같아요.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다음에 이 레트켄이라는 사람이 X선을 발견했다. 그 라듐이 방사 우라늄이죠, 우라늄. 우라늄하고 되게 그 좀 가까워요, 이 원소 그 주기율표상에서. 그렇고 그다음에 게트켄, 레트켄은 X선을 발견했다. 이게 이제 엑스레이죠, 사실은 X선이 엑스레이. 라듐이 뭐지? 선생님이 약간 좀 기억이 안 납니다. 너무 대충 봤나 봐요. 그 안 외워가지고 그냥 한번 쓱 보기만 해가지고 기억이 안 남네요. 그다음에 기술 분야에서 이제 에디슨은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사람. 뭐 제일 유명한 일화는 초등학교 때 그 공부를 못했다고 했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 친구는 공부해서 안 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뭐 공장본이나 뭐 그렇게 되게 좀 낮추어 이제 평가한 거죠, 에디슨을. 근데 그 어머니가 에디슨이 우리 아이 그런 아이다. 홈스쿨링 시키죠. 근데 홈스쿨링 시키는데 책을 엄청 읽혔어요. 에디슨이 책을 엄청 많이 읽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전에도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 지식이 거기 다 있습니다. 여러분, 딴 데서 구하지 마시고 유튜브로 잘 정리되는 게 있어요. 그 좀 어려우면 그거 봐도 돼요. 강의식으로 봐도 되는데요. 책이 있어요. 이거 지금 뭐 고입을 지금 준비하겠죠. 그래서 내신하고 뭐 영어랑 수학 같은 거 이제 공부해야 되겠죠. 평상시에 꾸준히. 그 다음에 책을 많이 읽으세요. 잘 모르겠으면 물어보세요. 무슨 책을 읽어야 되는지. 그렇고 정글을 발명했다. 이걸로 이제 밤이 사라진 거죠. 밤에 자야 되는 거. 늦게 자고. 이것도 이 사람이 근데 에디슨은 뭐 99%의 노력과 1%의 뭐지? 영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실패했잖아요. 이거 만드는데. 근데 우리들은 뭐 몇 번 실패하면 그냥 포기하잖아요. 이 사람은 포기도 성공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해가지고 그 끈기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에디슨도 뭐 나폴레옹처럼 하루에 한 3시간, 4시간 잤다는 일화가 있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도 낮잠을 많이 잤어요.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선생님이 옛날에 4시간 수면법, 3시간 수면법을 보고 와 이렇게 해서 공부하면 진짜 다 하겠다 막 그랬거든요. 근데 해봤더니 너무 피곤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잠을 충분히 자고 공부하는 게 낫다 이제 그런 거죠. 왜냐면 젊었을 때는 모르는데 나이가 들면요, 여러분 그 세포의 회복 속도도 문제가 생기고 세포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이것도 가속노화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잠을 조금 자는 사람이 있긴 해요. 6시간 미만 자도 숏 슬리퍼인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거의 0%에 가깝다고 하네요. 또 그런 게. 아무튼 에디슨은 진짜 발명을 많이 했고 일렉트릭 회사도 세웠고 그래서 부자도 됐고 뭐 그런 사람입니다. 위인인데도 돈도 많이 벌고 진짜 그런 점에서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생물학에서는 다윈이 진화론을 제기했다. 이게 이제 종교에 대해서 비판으로 이제 다가갔죠.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만들었다. 이건데 완전 깼죠. 원수인으로부터 진화했다고? 약간 이런 거잖아요, 인간이. 진화를 했다. 그래서 우리 역사 처음 뵀을 때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마 기억날 겁니다. 진화한 거잖아요. 그 다윈의 진화론 체계화를 수용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적자 생존에 일단은 종의 진화를 주장했다. 적자 생존. 살아남는 것이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환경에서 적응하는 자가 생존한다는 거예요. 기린이 왜 목이 길어졌게 하면 이제 나무들이 너무 높아. 그래서 거기에 입을 따먹기 위해서 목이 길어놨어. 뭐 그런 거예요. 그 생존이 바뀌어 뭐 공룡 시대에서 쥐라기 시대에서 막 백악기 오고 그쵸? 그 다음에 신생대로 오면서 이제 계절 기후가 바뀌잖아요. 그럼 거기에 생존에 적합한 자가 그래서 적합한 것이 생존한다 그겁니다. 지금은 이제 구석기 때처럼 우리 인간들이 사냥을 하거나 그쵸? 그런데 그런 거 잘하는 게 생존하는 게 아니라 뭐, 뭐, 편하게 살 수 있고 그쵸? 그 다음에 결혼도 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직업을 구해야 되고 그런 게 이제 적자 생존에 가깝죠. 그쵸?
뭐가 있을 것 같아? 요즘 직업이 하도 다양하다 보니까 뭐 공부로 치면 이제 대기업에 들어가는 게 적자생존이다라든지 취업을 해야 된다라든지 그런 걸 이제 뭐 젊은 나이에 좀 뭐 그 예체능계는 진짜 거기는 뭐 타고난 끼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의. 그리고 요즘은 이 예고라든지 최고라든지 뭐 이런 데도 가야 되고 또 그 수상 실적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적합한 사람과 생존한다 이거죠. 거기에 만약에 백수다. 취업을 못해서 계속 그렇다. 그러면 이제 단원의 이 다윈에 따르면 진화를 못하죠. 그 사람은. 진화를 못하면 자신의 유전자를 후세에 전달을 못하게 되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생물학적으로 이제 그걸 쓴 건데 이게 엄청난 충격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제 서양인들이 백인이야말로 이 세계에서 진화를 해야 하는 종족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는 아시아인과 그다음에 항인족이죠. 그다음에 그 흑인족이라고 하는 흑인족이라 쓰는 색깔을 그거 쓰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 아프리카보다 진화가 더 됐다 우리가. 그래서 그들이 지배하는 것은 뭐다? 당연하다. 라는 논리로 이제 가면서 히틀러가 이제 이런 걸 많이 이용해요. 그래서 히틀러는 우리 독일인이 세계 최고의 그 어떤 종족이다. 이런 걸 주장하죠. 그래서 그 위에는 진화론이 쏙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인간의 어떤 진화 이런 거는.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19세기 초반 유럽에서는 계몽 사상에 대한 비판이 일어났다. 그래서 낭만주의가 유행했다. 낭만주의는 여기 밑에 보면 아까 딜루크루아 생각나세요? 프랑스의 최초의 혁명이 여름에 일어났죠. 그러니까 7월 혁명, 그쵸? 그 민중을 이끄는 이제 자유의 여신 해가지고 그거 이제가 유행했고 이게 감정과 상상력을 중시하는 거야. 선생님 뭐 사진 얘기 좀 했었는데 일단 중시한 것은 이제 개봉사상, 이성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모든 게 이성대로 되는 게 아니다. 라고 이제 파악한 거죠. 사실 사람의 감정이 되게 중시해요. 여러분 행동하는 데 있어서 감정이라는 게. 이성은 이제 따라오는 거고. 근데도 이제 감정보다는 이성을 중시하라고 이제 하는 거죠. 감정에는 약간 실수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19세기 후반에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려는 사실주의. 사실주의는 계속 갈 수가 없습니다. 사진이라든지 이제 필름, 영화 같은 것도 이제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자연주의가 등장이고 사자, 그다음에 인상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사진, 과학기술의 발달과 관련이 있어요. 밑에 보면 낭만주의는 앞서 드라쿠르와 7월명에서 한번 나왔고 키오스 섬의 학살. 그러면 그리스인들의 체념과 고뇌가 섞인 표정이 강렬하게 표현되어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만종, 사실주의하가 만종.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네요. 유럽인들은 거의 다 하나님을 믿어요. 뭐 카톨릭이든지 뭐 루터파라든지 신께 감사한다. 뭐 땅이 이게 다 이 사람들 땅이면 감사할 만 하겠네요. 감사할 만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느누아르 인상파 파리의 여린의 몽마르트 언덕에 있는 무도회장에 춤을 추는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화려하고 밝은 색채감이 돋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여요. 완전 사실주의는 아니고 이 색채, 색감 이런 걸로 이제 사람의 인상을 줬다. 약간 이런 느낌. 이제 여기 이제 나중에 피카소라든지 가면 이게 완전히 형이화됩니다. 형태가 좀 이상하게 돼요. 뭉개버리고 막. 여기까지네요. 수고했습니다.